합법 방문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도 미국에 들어오다가 정밀 검색을 통해 휴대폰이나 소지품에서 취업 계획을 갖고 있거나 반미, 테러 등 이상한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까지 입국 거부, 비자나 그린카드 박탈, 추방 공포에 떨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등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오며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으면 정밀 검색에 걸려 휴대폰과 소지품에서 이상한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고 미국 입국 거부, 비자나 그린카드 박탈,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 듯 이제는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까지로 타겟을 확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항이나 한국 국경 입국장 등에서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CBP 세관 국경 보호국의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며 미국 입국 거부, 비자나 영주권 박탈, 추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이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공항에서는 레바논 출신 신장 전문의이자 브라운 대학교 교수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다가 정밀 검색에 걸려 휴대폰에서 헤즈볼라의 동정적인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종교적 신념으로 헤즈볼라 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가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 전문의이자 여 교수는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물론 합법 비자를 취소당하고 파리행 비행기편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녀의 조카와 변호사들이 즉각 소송을 걸고 재판부의 추방 중지 명령까지 받아냈으나 연락이 두절됐던 시간에 이 여 교수는 에어프랑스 편으로 보스턴에서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USA 투데이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은 유럽의 우방국인 독일 출신 20대 후반의 여성과 30대 남성이 각각 미국 멕시코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다가 정밀 검색에 걸렸습니다. 29살의 이 독일 여성은 소지품을 검색당했는데 방문자인데도 미국에서 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비자 면제 위반으로 분류돼 추방당했습니다. 이 독일 출신 남녀 2명은 입국장에서 곧바로 추방당한 것도 아니고 이민 디텐션 센터로 이송돼 수일간 구금돼 있다가 추방돼 패닉과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페루 출신 한 신부는 푸에르토리코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다가 정밀 검색에 걸려 곤혹을 치렀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한 30대 한 여성은 수십 년 전인 10대 때에 비자 오버스테이가 있었던 것으로 포착돼 미국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들이나 영주권자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과 미국에서 일할 수 없는 비자로 일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눌러앉을 이민 의도를 보이는 경우 정밀 검색에 걸려 미국 입국 거부, 박탈과 추방, 재입국 금지 등 유례없는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이 확대 강화되면서 미국에 입국하다가 돈을 벌 수 없는 비자인데도 취업할 계획을 세웠다가 적발되거나 한국 등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 포기를 집중 추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보다는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이 미국 입국 거부, 비자나 영주권 박탈, 추방됐다는 소식이 미 언론들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이 따라 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자를 승인한 후에도 추적을 계속해 형사범죄는 물론 이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rom people who have green cards, from people who have student visas. And if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President decide this person shouldn't be in America and they have no legal right to stay here, it's as simple as that. 트럼프 행정부의 새 타겟이 된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은 첫째, 대학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찾고 SNS를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태생 영주권자인 컬럼비아 대학원생에 이어 레바논 태생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인 여의사이자 브라운 대학 교수, 그리고 이번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박사연구원도 체포 구금되고 추방당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조지타운대 박사연구원은 인도 태생으로 합법 비자를 소지하고 팔레스타인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버지니아 자택 밖에서 체포돼 1000마일 이상 떨어진 루지애나 이민 구치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인도 태생이어서 부인 따라 친팔레스타인 반유대계 입장을 SNS를 통해 널리 확산시킨 혐의로 체포됐고 비자 취소를 통보받아 추방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둘째, 합법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는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없는 무비자, 방문비자, 특히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밀 검색에서 미국 내 취업 계획 또는 오퍼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고 미국에 눌러앉는 이민 의도로 의심받아 입국 거부, 비자 취소,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입국 심사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주로 의심받고 신고하지 않은 과액을 갖고 있다가 포착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영주권자들 가운데는 한국 등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류돼 영주권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했다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6개월 이상만 되어도 입국장에서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CBP 입국심사관이 I-407 폼을 제시하며 구금 또는 추방당하든지 서명하라고 압박해 I-407 서류에 서명했다가는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자택 등 거주지를 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며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외국인 범죄자와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일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의무라며 이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체포 추방 작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는 이민과의 전쟁으로 확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장까지 비난 성명을 발표한 법적 투쟁과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되 행정조치는 더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법원 명령에 불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저항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e all know that, and that was I outrageous. never did defy a court order. And you wouldn't in the future. No, you can't do that. However, we have bad judges. We have very bad judges. And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중지 명령을 내린 연방지법판사에 대해 탄핵까지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극히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하는 사법 절차가 있는데도 판사 탄핵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는 데 따라 한발 물러선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일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의무라며 범죄자들과 위험인물 등에 대한 추방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job of getting people out of our country that are murderers, that are absolutely the worst people, the drug lords. They're making millions of dollars destroying people's lives, killing people. And that's a presidential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227년 된 1798년의 적대국 외국인법과 73년 된 1952년의 이민법을 총동원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년 걸리는 추방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5일 적대국 외국인법을 첫 발동한 날 외국인 261명을 악명 높은 엘살바도로 추방했는데 그중에 137명은 이 법에 적용된 베네수엘라 갱단원 등이었고 101명은 1952년 이민법상의 타이틀 8에 따른 신속 추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갱단은 투렌데 아라구와 엘살바도르 갱단인 MS-13 등 위험인물들은
미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 227년 전 법률로 전시 때에만 3번 발동했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4번째로 적용했고 1952년 이민법상의 타이틀 8을 이용해 신속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두 가지 법률을 발동해 적용하면 불법 체류자들과 형사 범죄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 난민망명 신청자,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까지 추방재판에 넘기지 않고 신속 추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법률에 적용되는 공공안전에 위험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험인물들로 분류되면 일시 구금되고 있다가 합법 비자나 그린카드까지 박탈당하고 신속 추방됩니다. 추방과 공포 전략을 상기시킨 듯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영상에 직접 등장해 무책임한 전임 행정부 시절 CBP-1 앱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100만 명의 외국인들은 자신의 행정부에서 바꾼 CBP 홈 앱을 다운받아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떠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Now my administration is launching the CBP Home app to give people in our country illegally an easy way to leave now and self-deport voluntarily.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시절 난민망명을 신청하거나 TPS, 임시보호 신분 등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는 4년간 580만 명을 향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 수 있으나 미국에 머물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에만 적용했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원 137명을 처음으로 추방해 신속 추방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이 즉각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추방을 완료한 후인데다가 곧바로 항소해 법정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7년 전에 제정돼 지금까지 단 3차례에만 적용됐던 적대국 외국인법인 1798을 지난 15일 오전에 발동하고 이에 맞춰 베네수엘라 갱단은 137명을 추방했습니다. 이 적대국 외국인법에 적용하면 미국을 침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적대국 출신들로 갱단원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 인물들을 체포하는 대로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할 수 있습니다. 적대국 외국인법이 적용된 것은 1812년 미국과 영국 간의 독립전쟁, 세계 1차와 2차 대전 등 3번에 이어 이번에 4번째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에 적대국 외국인법을 발동한 데 맞춰 연방정부는 지난 토요일 즉각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 조직원 137명을 포함해 261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이에 전미시민자유연맹 등 민권단체들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토요일 늦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3월 21일 청문회를 열어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한 추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지법은 특히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추방용 수송기가 상공에 떠 있을 경우 반드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순간에는 이미 추방이 완료된 상황이었으며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즉각 상급심에 항소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전미시민자유연맹 등이 제기한 소송 당사자들은 5명의 외국인 수감자들인데 이들 중 4명은 텍사스에, 1명은 뉴욕에 수감 중인데도 관할이 아닌 워싱턴 DC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명령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이 예산 부족과 소송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차질을 빚자 전시에 적용됐던 227년 전의 적대국 외국인법을 발동해 갱단원과 같은 위험 인물들은 추방 재판 없이도 신속 추방하는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에 적용하려면 대규모로 미국에 불법 입국시켜 미국을 침공한 적대국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야 하므로 주로 중남미 출신의 갱단원,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대로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부진한 추방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신속 추방이 가능한 대상들을 대폭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라운드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130만 명에 대해 별도의 추방 재판이 필요 없으므로 신속 추방의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입국 체류한 지 2년이 안 된 바이든 시절 들어온 외국인들 대략 400만 명도 체포하는 즉시 신속 추방할 수 있는 타겟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4세 이상 외국인들이 30일 이상 체류 시 등록토록 하는 외국인 등록제를 4월 11일부터 실시하지만 한인들은 대부분 등록돼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와 영주권 수속자들 그리고 미국 비자로 입국한 경우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와 다카 수혜자들까지 이민 당국이 이미 기록을 갖고 있어 새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14세부터 외국인들이 30일 이상 체류하면 이민 서비스국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 등록제는 연방관부에 게재돼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이민 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개인별 계정을 개설한 후에 온라인으로 G325R 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당국이 이미 등록 정보를 갖고 있어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는 첫째, 영주권자와 영주권 수속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민 서비스국에 이미 개인정보들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돼 4월 11일 이후에도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둘째,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워크퍼밋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에서 EAD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다카 수혜자들도 포함됩니다. 셋째,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와 장기 체류하고 있는 유학연수생, 취업자들도 이미 비자 정보가 등록돼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번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가 만료돼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자의 정보를 미이민 당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새로 신고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거의 대부분 합법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외국인 등록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까지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ESTA를 받고 미국에 도착해 I-94W를 스탬프로 받아 개인정보가 CBP에 등록되기 때문에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인들도 몇 가지 대상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와 함께 이민 수속 중이지만 아직 펜딩 중이고 워크퍼밋을 승인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민 서비스국에 해당 자녀의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신규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다카 드리머이지만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새로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을 방문해 30일 이상 체류할 때 14세 생일을 맞는 어린이들은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넷째,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들은 미국을 들어올 때 I-94W를 스탬프 받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번 등록제로 신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달 동안 국경 봉쇄로 불법 입국자들은 96% 급감시켰고 불법 입국 체류자들은 4만 명 이상 체포해 4만 9천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톰 호먼 국경 총수가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시절보다 3배 많지만 10배 더 늘리고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한 신속 추방, 불법 이민을 촉진하는 출생 시민권 제한 법안의 연방 대법원 수용을 기대한다고도 전하며 강력한 불법 이민 법 개정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경 총수이자 추방사령관을 맡고 있는 톰 호먼 총수가 플로리다를 방문해 초강경 이민정책 수행에 앞장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달간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성과를 알렸습니다. 톰 호먼 국경 총수는 국경 봉쇄와 미국 내부 이민 단속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외국인들이 바이든 시절보다 96%나 급감한 반면에 미국 내에서 펼치고 있는 작전으로 불법 체류자 4만 명 이상을 체포해 현재 이민 구치 시설에 사상 최고인 4만 9천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톰 호먼 총수는 밝혔습니다. Border numbers right now are down 96%. 96% decline. Look, we were arrested about 3 times more than Biden did in 1 month. I already talked about that. That's not enough. We need to do 10 times more.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 숫자는 바이든 시절보다 3배 많은 것이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10배 더 많이 체포 추방하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호먼 총수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해 추방은 톰 호먼 총수가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아직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는 비공개적으로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추방한 외국인들은 28,3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555명씩 추방한 것이지만 올 한해 100만 명을 추방하려면 하루 2,700명이 되어야 하므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미국서 태어났다고 미국 시민이 되고 각종 베네핏을 누리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불법 이민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고한 연방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l say this is an enticement. It's a magnet for more illegal immigration. We'll see what the Supreme Court says. I hope the Supreme Court will decide the right way.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지방법원들과 항소법원들에서 위헌으로 패소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연방대법원이 다뤄달라고 상고해놓고 있습니다. 톰 호먼 총수는 또 1798년에 적대국 외국인법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출신 137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건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연방 법무부에서 싸우고 있으나 이들은 갱단으로 미국의 적들이라는 점에서 적대국 외국인법 적용 신속 추방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지만은 연방 법무부가 항소와 상고 등으로 투쟁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톰 호먼 국경총수는 워싱턴 연방의회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폭 강화한 조치들을 명문화하는 강력한 이민법 개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곳에 들어만 와도 형사처벌하고 불체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폐지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를 연방 차원에서 미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